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분명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사무실에 많이 상담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하면 조합원 분양권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면 현금 청산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현금 청산과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청산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 정관에 따라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그 시점에 비로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때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야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의사가 바뀌어서 분양 신청을 철회하시더라도 분양 신청 기간 내라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해서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 분양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신다면 조합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가 분양 신청이 끝난 뒤에 철회를 한다고 조합에 주장을 하더라도 조합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분양 신청을 했더라도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되어서 분양 계약 기간이 끝나면 현금 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저희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조합에서 언제 분양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합이 결정하는 부분이고 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양 신청을 일단 했다가 분양 계약 때 빠져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 간격이 굉장히 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신청 때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쯤 그러면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3조의 1항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호를 보시면 1호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이고 2호가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세 번째가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네 번째가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일단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그럼 언제쯤 현금 청산 절차가 진행되느냐 보면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야 됩니다.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에서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관리처분 계획이 나지 않았다면 관리처분 계획이 나고 나서부터 내가 이제 현금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에서도 다만 사업 시행자가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고 그때까지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철회했거나 아니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합들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뒤에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게 이 금액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조합에서는 조합이 생각하는 적정 보상 가액을 제시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그 협의 절차가 끝나겠지만 만약에 그 금액에 대해서 현금 청산자가 난 이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면은 그 협의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합은 수용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합은 일단 협의 절차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 재결 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적정한 보상가액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게 되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이의재결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의재결 절차 역시 수용재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의재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면 불복하게 되는 것이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수용보상금 증액이라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법원에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고요. 그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보상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보통 판결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협의 절차, 수용 절차, 이의재결 절차,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절차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나는 언제쯤 이주를 하게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내가 돈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내 쫓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조합에서 어떤 금액을 주지 않는데 일단은 나가라 이주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가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정한 바가 있는데요. 법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더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용수익권이 없고 사업 시행자에게 사용수익권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건물 인도 소송이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합에서 건물 인도 소송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구역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물을 인도해라 라는 권한이 없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가능한데 그 보상이 완료된 시점이라는 것은 수용 재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용 재결일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조합에서 언제든지 건물을 달라라는 권한이 있고 판결에 따라서 그 일자에는 건물을 인도해 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수용 재결일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내가 나갈 날짜에 대해서 좀 조율할 수가 있겠지만 수용 재결일에는 조합에서 일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알박기라던가 이렇게 좀 버티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조합에서는 판결에서 건물 인도 소송 이걸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집행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버티더라도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가급적 조합과 그 이주 시점을 조율하셔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용 재결일에는 이주를 하여야 한다 이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비랑 영업 보상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거 이전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영업 보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특이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센트로 최혜진 수석 변호사였습니다.